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관점보다는 이 예시를 한번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서 더 이해가 갈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인데요. 차트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한다면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힘싸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데 이제 정확히 어떤 캔들을 보는 거냐면 이 양봉 캔들이 나오고 이 다음 양봉 캔들 나온 다음에 이 이후에 우리가 과정을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캔들이 양봉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봉 캔들이 몸통이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 그래서 전 고점 캔들 위기죠. 이제 꼬리 아래에서 몸통이 마감할 시에 왜 그렇게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려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는 건데 제가 여기서 아마도 간단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쭉 올라가 보면 보시면 캔들이 양봉으로 쭉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봉이 어떻게 됐어요? 고점 안에서 봉을 마감했죠? 한마디로 고점을 높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 생각하면 매수가 충분하지 못해서 고점을 높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왔고 올렸다면 이러한 캔들들이 형성이 되었겠죠? 하지만 몸통은 있는데 그냥 고점도 저점도 훼손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눌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롱 관점에서 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저는 보통 어떤 거를 기대하냐면 되돌림을 주거나 사이드 스텝을 치고 다시 방향을 준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1차적으로 눌렸다는 것은 저항이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되돌림을 조금 더 우선시로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겠죠.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적은 봉에서도 나오는데 당연히 신뢰도는 높은 봉에서 더 강하겠죠? 뭐 여기도 있네요, 바로. 이제 이건 15분 봉인데 양봉으로 나오다가 고점을 뚫지 못하는 다음 봉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눌리고 올리고 한마디로 매수 매도벽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올리기 위해서는 저항권을 뚫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되돌림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시를 잘 보면 이 마감이 중요하거든요. 보면 이 라인 있죠. 이 양봉 캔들의 꼬리 마감을 라인으로 쭉 그려보면 이 위에서 몸통 마감을 못해요. 언제까지? 이때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감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같은 매도벽에 세 번이나 눌리고 되돌림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하나하나가 전부 다 힌트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양봉으로 마감하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음 봉이 되돌림을 주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저점도 고점도 높이지 못하고 안에서 마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하였지만 저항을 맞고 되돌림을 주는 모습.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꼬리를 만들면서 양봉이 마감했어요. 근데 고점도 저점도 훼손하지 못한 그냥 하나의 어중간한 중간 파동 봉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되돌림을 주고 반등을 하는 듯 싶었지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저항으로 되돌림이 나왔죠. 자, 그러면 다른 예시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도 있네요. 자, 양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죠? 다음 비슷한 봉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높이려고 했지만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되돌림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꼭 이렇다고 여기서 되돌림이 쭉 나와야지만 하는 패턴 아니고 여기서는 한마디로 저항이 계속 여기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조금 더 큰 봉에서 한번 예시를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바로 있네요. 이것도 뭐 최근 차트니까 여러분들 직접 가셔서 보도 되는데 보시면 여기에서 양봉 터지고 그 다음 봉이 어중간한 중간 봉이 나왔어요. 고점도 저점도 훼손하지 못하는 중간 봉이 나오더니 반등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세 번의 저항을 맞고 되돌림을 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자, 뭐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스무리한 거래량 캔들이 출현했을 때는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내가 전략을 어떻게 짜고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한번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이런 예시는 조금 다르죠. 양봉이 터지고 중간 파동 도지스러운 캔들이 나오고 여기서는 헌팅을 하고 내린 모습이에요.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위에서 몸통 마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눌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냥 여기서 마감했더라도 비스무리한 캔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러한 캔들을 볼 때마다 저는 웬만해서는 조정이 이루어지겠구나 아니면 되돌림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헌팅을 하더라도 우리는 손익비를 따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뭐 이러한 경우도 있고요.
이제 매수가 강할 때 나오는 특징이에요. 이거는 눌렸는데도 지지를 받고 몸통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은 다음에 올렸어요. 다시 또 눌렸어요. 올렸어요. 눌렸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상승 웨지라고 불리죠. 상승 웨지를 준 다음에 이 위로 터졌을 때는 결국에는 매도의 힘도 존재하지만 매수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되돌림을 주면서 추세 라인을 깼지만 높이는 거고요. 자, 좀 더 큰 봉에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봉에서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이러한 때 1차적으로 익절을 가져가는 것 또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비슷하죠? 자, 양봉으로 쭉쭉쭉 올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한번 나왔죠? 여기에서 고점도 저점도 높이지 못하는 애매한 중간 캔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저항을 맞고 여기서 만약에 추세 라인이 깨졌다면 쏟았겠죠? 하지만 추세 라인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올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추세 라인을 지지해 준 자리에서 횡보 이후 어센딩 트라이앵글 그리고 상승 돌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은 아까의 웨지 패턴과는 개념은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마다 뭐예요? 똑같이 아까 웨지도 내려올 때마다 중요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줬어요? 지지를 해줬죠?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내려올 때마다 지지를 해줬어요. 여기도 내려올 때마다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항 구간에서는 눌렸고요. 근데 결국에는 하락의 힘보다는 매수의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패턴이 위로 터지는 패턴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 캔들을 보실 때 이러한 힌트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만약에 캔들뿐만 아니라 패턴이 보인다 하면 복합적으로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이 친구도 비슷한 느낌이네요. 장대 양봉 터지고 도지스러운 캔들로 나왔지만 고점을 뚫지 못했고, 뚫어도 뭐 상관없어요. 아래서 몸통 마감했다라면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 다음에 결국엔 되돌림을 주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그널을 기다려도 돼요. 이러한 캔들 마감을 기다려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더 분봉을 가보면 추세 라인이 있었을 거예요. 자, 한번 추세 라인을 찾아볼까요? 보시면 좀 더 작은 봉을 들어가 볼게요. 자, 추세 라인을 보면 한 이렇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음봉이 형성이 되었고, 결국에는 여기서 깨졌을 때 가장 베스트 이제 타점은 여기가 되겠죠? 리테스트 할 때. 그래서 손절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저배율이면 여기를 손절로 잡고, 고배율이다? 그럼 저는 여기나 여기를 잡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제 매매 스타일인데, 이런 구간은 헌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가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런 매물대까지 찍고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여기가 깨질 때 다시 한 번 더 추격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손절이 짧때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입 타점을 보는 거고요. 만약에 저배율로 쭉 가져간다면 이제 손절을 고점을 잡고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곳에서 고점을 잡았다면 헌팅을 당했을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확실히 추세가 깨졌을 때 들어가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뭐 웨지 형태도 내려올 때 존재했으니까 그것도 보셨으면 좋고요. 다른 한번 차트로 봐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면 되게 좋아요. 자, 거래량과 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은 늘었는데 캔들은 줄어들었다는 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캔들은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거래량이 이러해요. 그러면 이만큼 올렸는데 이 정도의 거래량이 쓰였고 매수가 존재했구나. 왜냐? 풀 양봉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도 꼬리가 없는 양봉인데 거래량은 더 늘었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눌리는 힘과 올리는 힘이 이때는 이 과거 캔들보다 더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 과거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양봉 캔들은 올리는 힘이 90%고 내리는 힘이 10%였다면 이 친구는 거의 올리는 힘이 한 60%고 내리는 힘이 40%로 내리는 힘이 점점점 높아졌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량이 늘었는데 캔들의 몸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매수의 힘보다는 매도의 힘이 비율이 더 올라갔다라고 바로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음봉의 캔들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상승의 힘이 강한 것보다는 내리는 힘과 올리는 힘이 비등비등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에는 올리고 내리고 헌팅을 하고 결국에는 안에서 마감을 하면서 보합을 이루고 하나의 박스권을 형성을 시켰죠. 그 다음에는 올리려고 시도를 했지만 몸통은 아래에서 마감하면서 실패를 하였고 오더블록을 찍고 추세가 깨지면서 하락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는 방향을 전환시키기 전에 아니면 추세가 나오기 전에는 항상 이러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매매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올라가는 건 절대 안 나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올라가려면 어떠한 캔들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저항이 나왔어요. 저항이 나왔어요. 지지가 나오고 지지가 나왔어요. 그럼 웬만해서는 이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여기서 깨졌죠. 그래서 여기 안 좋은 건데 만약에 안 깨졌고 지지가 맞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오더블럭에서 저항이 받는 게 아니라 오더블럭을 깨고 여기까지 한 번 더 올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갔죠? 여기 어디예요? 과거 오더블럭의 몸통 하나, 둘, 셋, 넷, 네 번이나 저항이 나왔던 거에서 정확하게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벽을 쌓아놨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양봉 캔들이 여기서 저항받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갔다, 최소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는 거고, 이 평이 여기서 깨지질 않고 이 평은 타고 오르면서 정배열을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들의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지저항 역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랐다면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죠? 오르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손절을 여기 잡고 여기서는 시장가로 숏을 긁는 게 손익비가 더 좋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겠죠. 저는 보통 그렇게 매매를 하는데 이제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더 큰 봉으로 가보면 큰 봉에서도 항상 이런 거는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하고 차트를 보면 좀 더 다른 시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디스코드에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